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만경대의 가을 풍경을 그릴 건데, 오늘은 이제 이 산을 그려볼까 합니다. 먼저는 이제 크게 이렇게 윤곽을 잡아 놓고 이제 자질구레한 것을 그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호초점으로 또는 이제 미점법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자질구레한 것도 이제 너무 많으면 이제 그것은 이제 큰 기세를 취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질구레한 것을 너무 많이 그리지 마시고, 그것은 이제 크게 봐서 그 흐름을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시는 것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그냥 자질구레한 것을 너무 많이 그려서 복잡하고 또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것이 너무 많다면 조금은 무시하고 큰 것을 취해서 흐름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그 주수라든가 객수 이런 것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음과 양으로, 양과 음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그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내 주는 것이 훨씬 그 자연스럽고 기운생동한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수객수라든가 이런 것은 없더라도 먼 데 있는 산 보면 음양으로 해서 어떤 그 나무에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느낌, 크게 흐름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그 앞에 것은 강하고 크고 진하고 뒤에 것은 이제 약하게 하고 조금 흐린 느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것이 우선이고 뒤에 것은 이제 멀리 있는 거니까 좀 약하게 해서 원근감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채색도 앞에 거보다는 이제 약하게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올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이다. 위에다 강조해줘서 위쪽을 이제 진한 목으로 쓰고 아래쪽은 이제 성글게 해서 약하게 해서 위가 더 강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 나무라든가 바위라든가 이런 게 서로 어우러져야지 바위 따로 나무 따로 이렇게 별도로 그리지 말고 바위 사이사이에 나무가 작은 나무라든가 그런 것이 날 수 있으니까 같이 바위 준하고 서로 어우러질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제 초보자들이 나무 따로 바위 따로 이렇게 해갖고 이원화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에 이제 살짝 이렇게 바위와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느낌으로 해서 표현을 해 주신다면 그 또한 이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니까 그림을 배울 때는 이제 기교가 많은 연습을 통해서 기교가 뒷받침을 해야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그 세밀하게 표현한 뒤에는 또 생략하고 과감하게
절제도 할 수 있고 내가 의도한 대로 가감을 할 수 있으니까 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교를 많이 익혀서 능력의 축적이 있다면 표현하는데 자유자재로 내가 더 넣을 수도 있고 또 생략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많은 연습을 통해서 기교의 능력의 축적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동양어에서는 선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흐린 목으로 이렇게 발음을 해서 몇 번이고 발음을 해줘서 음과 양을 표현을 해주고 여러 번 누적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인데 이것을 선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동양어에서 이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그 준을 했다면 준 사이사이에 그러한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해서 흐린 목으로 표현을 해서 음량이라든가 이제 들어가고 나온 이제 요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표현을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목을 새로 찍었는데 진한 목으로 이제 위 쪽부터 이렇게 그려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는 강하게 하고 그 대신 이제 앞에 거는 이제 작게 합니다. 크게 합니다. 같은 먹이라도 오이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진하게 하고 이제 아래 부분은 이제 흐려지는데 먹에는 오체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먹을 저는 이제 이렇게 자주 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한 번 찍고 이거 두 번 찍는 건데 먹을 가급적이면 이제 다 빼서 써야 먹색이 맑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자주 찍는 것보다 먹을 금쪽같이 써라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한번 찍은 먹으로 가급적이면 먹색을 충분히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신다면 그림도 맑아지고 먹색도 맑아지고 전체적으로 강약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하셔서 그리시면 좋습니다. 먹은 금쪽같이 써라. 아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먹 찍는 것을 가급적이면 절제를 해서 먹에는 오체가 있어야 된다. 먹색을 다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양이고 이 부분이 음이라서 제가 미전법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겹쳐줬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으로 하고 계곡을 능선, 계곡 이렇게 해서 그 느낌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양화는 이제 음과 양으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양인데 같은 양을 하면 들러붙어서 원근감도 없고 그림도 평면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양이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음으로 해서 깊은 맛 그리고 어두운 느낌 이쪽은 위쪽이니까 가볍고 밝은 느낌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원근감도 주고 들어가고 나온 느낌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흐린 먹이 나올 때 이제 이런 부분에 가서 이제 그 여러 번 겹쳐줘서 이제 음양 선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과 양의 느낌, 들어가고 나온 느낌 뭐 이런 것을 같이 표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곽희의 임천고지라는 그런 그 화론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산수는 가볼 만한 곳이 있어야 하고 또 논일 만한 곳이 있어야 되고 또 살 만한 곳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된다면 그것은 이제 훌륭한 작품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묘품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수에는 가볼만 해야 되고 또 논일만 해야 되고 또 살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곽희의 임천고지라는 그런 그 화론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림을 그릴 때는 산수화를 그릴 때는 정말 그 가보고 싶은 그러한 느낌이 나오도록 표현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느낌을 마음속에 품고 이제 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그 경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악산도 늘 이제 지금 단풍이 들어서 많이 가는데 설악산 그 만경대는 지금은 어떻게든 개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설악산 이제 가볼 만한 곳이다. 그것을 또 표현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작기 때문에 제가 먹을 한 번에 다 했는데, 이 산은 이제 좀 커서 제가 이제 먹을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풀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과정을 저희 화실에서 이제 공모전들은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이라서, 오래되신 분은 30년 되신 분도 있고, 그분은 이제 그림을 이제 배운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화실로 오셔서 당신의 그 작업을 하는 그런 정도고, 거의 10년, 20년 되신 분들, 지금 개인전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공모전도 준비하는 분도 있고, 또 공모전에 이제 특선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특선 입선하신 분들도 다 계신데, 그림을 이제 어느 정도 그리다 보면 또 공모전 이런 것을 많이 신경들을 쓰고 내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제 안 그랬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본인이 다 그려서 본인 실력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는 분들은 공모전을 이제 국전이라든가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 그려주고 이런다면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공모전 내는 것을 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이제 국전에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입선 특선을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어느 시점에서 공모전을 허락하는 이유도 하나의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더 좋으니까, 본인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하나의 자극제로 그렇게 쓰는 것이 좋지, 국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특선했다고 해서 실력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자극제로 써야지. 지금은 공모전이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심사도 해봤지만, 참 보기 싫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제자들을 또 시켜주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심사를 한번 하고 또 운영위원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더 이상 그런 데는 발 들여놓지 않겠다라고 해서 다 마다했습니다. 한 번을 하고 나서 그것을 알고 나서는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 얼마나 오염이 됐던지 체육하실에서 이제 국전에서 미술대전에서 입선하고 특선을 했다니까 제 주변에 이제 후배들이라든가 동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협회에 줄을 섰냐, 돈을 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줄 쓸 성질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또 돈 쓴다고 해서 또 그런 거는 저는 용납을 못하고 제 성격상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하려면 아예 공모전 내지 못하게 하고 공모전의 의미도 없습니다. 요즘은 그냥 상 타가지고 그것을 줄 서서 상 타거나 돈을 써서 상 타고 그것이 대단한 거 뭐냐 경력에 쓰고 창피한 거 알아야지. 그건 실력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지금 공모전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무 의미도 없고 그저 미술협회 이사장이나 집행부에서 돈 돈을 또 그런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거나 또 선생들은 그거로 해서 돈벌이화 시키거나 명예로 또 참 오염이 돼도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어떻게 도려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썩어서 굶어갖고 새살이 돋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것도 참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한때 몰라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요청에 의해서 집행부에 몸도 담아보고 미술대전에 심사도 해봤지만 그거 정말 못할 일입니다. 언제 기회 되면 공모전에 관한 그러한 것도 좀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림을 배우시는 분들이 그것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